현행법상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하는 일과 주식이 관련성은 없는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제도가 있으면 뭐하나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투자증권 상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인지 함영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된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적법한 투자였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펀드에 투자하면 되겠느냐라고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펀드 투자, 사모펀드를 포함한 것입니다. 허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공직자윤리법은 직접 투자한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을 주식거래 신고와 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간접 투자 상품은 심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수많은 출자자가 다수의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는 특정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적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가족이나 친척 등 소수만이 참여한 펀드이고 구체적인 투자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식은 간접 투자지만 실제로는 특정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간접 투자를 하더라도 그 투자사의 어떤 운영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직접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루는 것으로 입법론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백지 심사 대상에서 빠진 금융상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주식 백지 신탁 심사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지난 2005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펀드와 주식을 직무 관련성 심사가 필요 없는 면책 대상으로 고시했습니다. 뮤추얼 펀드,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 선박 투자회사 주식, 외국 기업 주식, 해외 자원개발 투자회사 주식 등이 줄줄이 포함됩니다. 외교부 공직자가 해외 자산개발 투자회사 주식에 투자해도 국토교통부 공직자가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을 보유해도 모두 면책 대상입니다. 이렇다 보니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당시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이 서울 지하철 9호선 민재사업에 참여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을 13,000주나 매입했지만 심사 자체를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도 2012년 보고서에서 처음엔 주식에 한정해 백지 신탁 제도를 운영한 뒤 그 범위를 다른 금융자산으로 확대해 나가려 했던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가 거꾸로 퇴색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백신탁 대상의 스톡옵션과 회사채까지는 확대할 필요가 있고 기재부 장관처럼 포괄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간접 투자 상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걸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 14년 동안 드러난 주식 백지 신탁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함형건입니다.